안녕하세요, 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오늘은 뭐가 궁금하신가요? 지난 시간에 이제 중심 영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이제 핵심 영역에 대해서 오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중심 역량을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 중심 역량은 사람을 나무로 봤을 때 뿌리에 해당되고요. 네. 그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도 튼튼하고, 그러고 또 꽃도 맺혀지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뿌리 부분들이 튼튼하다고 보면 뿌리에서 줄기가 나오죠. 그 줄기에 해당되는 게 핵심 역량입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은 말 그대로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중심 역량은 무의식적인 부분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또 사람한테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것들이 훨씬 더 강해요. 우리가 조한창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사람의 마음을 또 보여지는 것들을 4개의 창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중심 역량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르고 남도 나를 잘 모르는 영역일 수도 있고요. 네, 우리가 그 히든 영역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영역은 잠재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중심 역량은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 그 영역이라고 보고 핵심 역량은 나는 내 강점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넌 이런 걸 너무 잘해. 넌 이런 게 좋아. 이런 영역을 핵심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나는 모르지만 남은 아는 영역. 네, 그 영역들이 발전을 하면 사랑을 많이 받겠죠. 또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겠죠. 근데 그 부분들을 자기가 인정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핵심 역량은 결국은 내가 사회화가 되고 성장을 하면서 또 발견도 되고 또 확장도 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줄기라고 그랬잖아요.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도 잘 자라요. 그래서 핵심 역량은 중심 역량이 잘 잡히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역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강점을 살려라, 장점을 키워라 라고 말을 하지만 그 강점과 장점은 저절로 발현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알게 되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 역량은 그 사람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또 조직에서도 자기의 팀원들의 강점을 잘 발견하는 팀장들을 보면요. 일단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팀원들을 잘 관찰해요. 평소에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일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또 그 관찰 중에서 더 잘하도록 또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도 있겠지만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강사님은 핵심 역량 중에 또 더 궁금하신 게 뭐가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제 중심 역량이 튼튼하게 되면은 핵심 역량은 자연스럽게 이제 발현되는 건데,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는 잘 모르지만 남이 나를 관찰을 하면서 나의 강점을 파악할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크라타를 통해서는 내가 잘 몰랐지만 나의 강점을 분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핵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찾을 수 있게 되니까 되게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은 지금 들거든요. 맞아요. 크라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람을 고치지 않는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고치지 않고 또 변화되지 않고는 자기의 목표나 목적을 이루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그 고친다 안에는 틀렸어라는 기저에 깔려있는 인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람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아시죠? 백조도 환경을 잘못 만나면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거. 저는 사람들이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조건을 잘 몰랐을 때 미운 오리 새끼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되지 않는 방법. 나를 알고 나한테 맞는 환경을 찾자. 그 핵심 역량에 보면 강사님은 지금 경험형하고 비교형이시거든요. 그 인지의 경험이 있어요. 그럼 경험형은 어디 영역일까요?
정보 처리 방식의 경험이 있어요. 경험은 우리가 머리형과 제가 몸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경험형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래서 경험형들은 몸형이에요. 뭘 제일 잘하냐? 경험형들은요, 머리가 이해가 안 돼도요, 단순하게 잘하죠. 그럴 때 공부 좀 하셨나 봐요. 네. 아니, 중심영리도 전술이잖아요. 벼락치기의 여왕이실 것 같은데. 미리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벼락치기가 훨씬 더 효과적이셔서 그러실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어차피 전날하면 되는 거 네. 미리 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분명히 미리 하셨던 적도 있었을 건데 그때 성적이 별로 탁탁지 않으셨을 거예요. 핵심 역량에서 인지적으로 경험형들은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한 신념이 생겨요. 그래서 확신도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배운 것들은 내가 겪은 거잖아요. 네네. 그거를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분들이 고집이 세시고 또 왜 기후가 높아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경험이라는 거는 사람한테 좋은 기억을 주기도 하지만 나쁜 경험은 나에게 또 하나의 허들이 돼요. 그래서 그 허들을 넘지 못하도록 그 틀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틀이 잘 구축이 되면 신념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남한테 해당될 때는 구속이나 통제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말이야. 이게 요즘 조직에서 말하는 뭡니까? 그쵸. 나 때는 말이야 이거죠. 자기의 경험을 모두 일반화하는 거. 그래서 나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규정 짓고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경험력의 약간 그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험형에서 이제 핵심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몸으로 움직이거나 몸으로 행동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겁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경험력의 가장 큰 특징은요. 경솔하게 결정하지 않아요. 옷 사실 때 어떻게 사세요? 그래서 살 때요? 일단 다 돌아보는 것 같아요. 그러고 다 둘러보고 사긴 사시나요? 살 때도 있고 안 살 때도 있고. 그렇죠. 네네. 경험력들은요.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정보를 얻는다고 해서요. 반드시 하진 않습니다.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는지 다. 그래서 모든 집에 들어가서 내가 입어보고 걸쳐보고 그렇게 하고 다시 한 바퀴를 돌고 와서 살 건지 말 건지를 그때 결정해요. 네. 네. 그래서 경험령들은 내가 집에 옷을 막 고르고 옷을 입어봐요. 그럼 옆에서 볼 때는 제가 살려나 보다. 근데 다시 나와. 옆집에 가서 또 입어보고 또 벗어. 그래서 언젠가는 사겠지 싶은데 돌아와서는 집에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 같은 경우에는 핵심 역량은 경험으로 나왔는데 저는 그 정보 처리 방식 자체는 직관을 훨씬 많이 쓴 그러시죠? 네, 편이거든요. 근데 이 핵심 역량에서 경험을 인지로 쓴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인지는요. 생각과 판단과 이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인지는 안경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경을 경험이라는 안경을 쓰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안경을 썼다는 건 모든 행동의 기준을 둘 때 내가 중심 역량이 잡힌 상태에서는요. 경험을 해보자라고 하는 열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몸을 아끼지 않는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보자. 그러니까 그렇게 열려 있는 거죠. 내가 사지도 않을 거 뭐하러 둘러봐가 아니고 기회가 되면 입어보지. 걸쳐보지. 안 사더라도 내가 해보고 나중에 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직관형들은 어떠냐면 살 게 아니면 안 입어봅니다. 그러고 만약에 살 거라고 하면 어느 한 집에 마음에 들면 그 집에 들어가서요.
거기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어울리게 한 세트로 사요. 이미 결정을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경험은 내가 입어보고 또 만져봤으니까 옆에서는 아, 살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직관형은 그냥 둘러봤나 보다 했는데 다 사고 나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느낌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요. 또 그 집에 들어가요. 아니면 아예 들어도 안 가요. 그래서 경험형들은 오히려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거나 경험을 해볼 때 좀 열려 있고요. 직관형들은 오히려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결제가 빠르죠. 그러니까 직관형들은 말 그대로 굉장히 결제가 빠르니까 결단도 빠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직관형들은 그렇게 내가 결정을 내고 결론을 짓려고 할 때 그 사전 준비가 깁니다. 경험형들은 그 사전 준비를 몸으로 하고요. 직관형들은 그 부분들을 수면 밑에서 행동을 해요. 평소에 안 볼 때 아니면 평소에 늘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직관형들이 결정을 짓고 사인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는 시간이 짧아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그 결정을 하기 전 단계가 굉장히 깁니다. 근데 경험은 어떠냐면 내가 지금 입어보는 그 시기 또 내가 그걸 찾아가는 그 시기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전 준비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직관형들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계약이나 또 결정을 하는데 짧죠. 근데 이제 장소에 들어갈 때 내가 뭔가 시작을 할 때 그 사전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경험형하고 직관형이 너무 다르고요. 그러니까 인지를 했을 때 안경처럼 경험이라는 안경을 꼈기 때문에 내가 몸으로 직접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그 인지가 되고 난 뒤에 행동은 비교를 해요. 비교는 어디에 영역에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집단 행동. 그러니까 집단 행동 중에서도 의사결정 방식과 그다음에 자기 효율성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집단은 말 그대로 내가 생존을 하기 위한 행동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존을 하려고 하면 의사결정을 먼저 해야 되죠. 그러고 또 내가 경쟁이나 비교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또래 집단. 그래서 내가 승부사가 될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얻을 건지 그러니까 그런 관계 안에서 경쟁과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성장시키거든요. 근데 비교형들의 특징은 경쟁을 하는데요. 나랑 수준이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해요. 그래서 왜 비슷하고 또래들 있죠. 또래들은 어때요? 양보가 없죠. 또래들은 내가 먼저 쟁취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단을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막 내가 쟤를 이기기 위해서 이런 거 너무 싫어요. 혹시 백화점이나 시장 갈 때 북적북적한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바로 반응을 하시네. 네. 이 경쟁형들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곳에 들어가면 활기차다고 얘기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시장에 가면 생기가 넘친다. 활기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 경쟁. 비교형들은 그런 곳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기빨린다. 힘들다. 정신 하나도 없다. 그런 시장 통해서 음식 먹으면 어때요? 소화가 네, 소화 안 된다. 진짜 어디로 먹었는지 모르겠다. 코로 먹었는지 입으로 먹었는지 귀로 먹었는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교형들은 그렇게 북적북적 되는 거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분. 그러니까 수준이 다르다는 건 밀치고 부딪히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요. 잡아주고 땡겨주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수준이 높은 사람을 볼 때는 부러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보고 배웁니다.
또 나보다 수준이 낮은 뭐 동생이라든가 후배가 있으면 내가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도와주면서 또 성취감도 느껴요. 그래서 이게 자 핵심 역량은 내 강점인데 내 강점으로 보면 나보다 잘하는 친구를 만나면 부러우면서도 보고 배우고 나보다 못한 친구를 만나면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이게 도와달라 도와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 이게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 안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때 자기의 강점이 발현이 되고요. 또 이렇게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조직 안에 있을 때, 또 집단 안에 있을 때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고요. 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먼저 다가갈 수 있어요. 누군가한테 부탁을 하거나 누군가가 나한테 부탁을 할 때 거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중심 역량이 확실하게 됐을 때 그런 환경을 만나면 제가 스스로도 느끼기에 그런 것들이 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심 역량이 딱 무너지고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게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또래나 집단에 있을 때 서로 사고적으로 보완을 해주고 또 시너지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중심이 단단하구나. 그럴 때 한번 돌아보시면 현장의 어떤 문제 해결을 할 때 주변이 지원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나로부터 이제 내 윗사람, 상사가 나를 지원하고 지지해줄 때 힘을 얻고 또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지면서 중심이 뿌리가 단단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환경에 제가 좋아하는 그런 비교형들이 원하는 그런 환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내 핵심 역량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 역량을 빨리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조직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내 상사가 나를 믿고 통제권을 주느냐, 권한을 위임을 받았느냐, 또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할 때 나를 믿고 지지해 주느냐, 또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지원을 해주느냐, 이게 체크리스트예요. 그래서 그 체크에서 그런 환경이 안 따라주거나 또 그런 지지나 지원을 못 받고 있을 때는 내가 중심이 무너지고 있구나. 또 이제 그렇게 판단이 들거나 이제 분석이 됐을 때는요, 내가 환경적이고 이제 그 윗사람이라던가 내가 주변의 환경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걸 다른 분들 만나서 저희가 코칭을 해줄 때도 동일하게 그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핵심이나 이런 부분이 강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맞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강점을 쓰지 못한다면 중심 역량부터 정확하게 코칭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는 것이 가장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 왜 흔들리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강점은 스스로가 발현되게 됩니다. 뿌리가 단단한 나무는 줄기가 튼튼할 수밖에 없는 원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강점을 잘 찾아준다는 얘기는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걸 우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사님도 지금 내 주변에 집단에서 내가 사람들과 팀원들과 내가 지금 시너지를 내면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오손도손하는. 그거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가, 억울하지 않은가. 그게 억울하지 않고 아깝지 않았을 때, 또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을 때, 또 누군가도 나를 진심으로 헤아려 줄 때, 그때 이제 그런 분위기와 그런 조건값을 잘 만들어내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느 조직에 들어가고 집단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 메이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핵심 역량에 대해서 네, 다 이제 숙지가 되신 것 같으니 이제 오늘은 그만 한판 하셔야겠네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